일본 정부가 어제 오후 한일 관계를 위태롭게 몰고 갔던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 중 일부를 완화했습니다. 네, 이인철 소장님, 일본이 어떤 규제를 푼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타이밍이 묘한데요. 네. 지난 7월 4일 일본이 기습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해왔고, 그리고 이 3가지 가운데 1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허가했는데, 이게 일부 품목 규제를 완화한 게 바로 이 포토 레지스트라는 품목입니다.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데요. 네. 3가지 핵심 소재 가운데 그나마 우리가 좀 덜 급해요. 이제 이 수입 다변화도 했고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러나 지난해까지의 이제 비중을 보게 되면 일본산이 거의 88%, 90%가 넘습니다. 가깝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이제 일부나마 규제를 좀 완화했다라는 건 긍정적인데, 이로써 그동안은 사실 6개월 동안 우리가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 되면서 6개월 동안은 건건이 개별 심사를 통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개별 기업에 대해서 한번 승인을 받게 되면 3년 정도는 이제 포괄 이제 허가제로 바뀌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 7월에 허가를 냈을 때 건건이 수출을 하겠다 신청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포토 레지스트는 한번 이렇게 신청을 하면 3년 동안 다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되돌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도 똑같은 기업이 수출 기업 대상국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도 수출입이 가능해진 겁니다. 갑자기 그럼 이렇게 일본이 풀어준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6개월 됐잖아요. 6개월 됐는데 간간히 좀 풀어준 게 있어요. 그게 총 누적해서 6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특히나 이제 에칭가스 가운데 액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시점에 하필 이제 이 포토레지스터를 개발 허가 방식에서 특정 포괄 허가로 이제 전환을 했느냐? 앞서서 이제 제가 타이밍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4일 중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실무급 회담은 정말 서로 닭보듯 했거든요. 진전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정말 회담 장소를 가보게 되면 저기 회담 장소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물 한 잔 떠놓지 않고 회담하는 그런, 정말로 이제 물밑 협상이 전혀 안 돼 있는 분위기에서 그나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대화 의지를 우회적으로 좀 표현한 게 아니냐라는 거고, 긍정적인 신호로 좀 봐야 된다. 일본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일본도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한국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한국에 수출하던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반토막 이상 났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대형 고객을 앉아서 놓치겠네? 이런 불안감이 같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이건 보여주기식이다. 왜냐? 3개 제품에 대해서 1개 제품만 이제 이렇게 허가를 냈을 뿐, 나머지 2개 제품, 에칭가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플루어린 폴리이미드의 경우에는 여전히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 백색 국가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는요, 일본의 이 자발적 완화에 대해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 뭐 우리가 아마 지소미아를 이제 그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해하는 문제 철회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어떤 이런 그 지소미아 카드를 활용한 것들을 일단 철회했기 때문에 충분히 일본 측에서 뭔가 어떤 이 상대적인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오늘 푼 걸 보면 일단 한 제품에 대해서만 풀었고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이 참 굉장히 역효과를 놓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제품이 네덜란드 쪽에서 한 그 생산이 되는데 우리나라 수출률이 24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수입 대체 효과가 굉장히 이제 컸던 것이죠. 그리고 또 외국 기업들이 그러면 이게 필요하면 우리나라에다가 공장을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특히 그동안 독점했던 일본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불화수나 이런 것도 보면 지금 국산화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급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작년 9월 달에 유엔 총회 때 이루어진 이후에 1년 만에 이제 거의 열리죠. 5개월 만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면 아마 이제 이런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더 일본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강제징용 문제,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은 아직 끝냈지만 사실은 뭐 정상회담을 연다 하더라도 급격히 저는 좋아질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뭔가 풀려나가는 방향으로는 일단 가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막혔던 것들이 이제 풀려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긍정적 신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사실 뭐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24일 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큰 선물이 좀 나왔으면 하는 기대도 해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기대할 거 없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 강제징용 문제 이것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조금 실마리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1+1+ 알파에 대한 것들이 예. 일본 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좀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에서는 이제 이 관련돼서 상당히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죠. 특히 이제 피해자라든지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이건 안 된다라고 네, 철회하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청와대도 일단 대법 판결은 존중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협상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완벽하게 100% 승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본다면 사실 문희상 의장이 이걸 제시한 것은 뭐 문희상 의장만의 저는 의견은 아니라고 봐요. 네. 정부의 의지도 상당히 실려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이것이 여론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일정 그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당장은 아마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시한 안과 일본에서 어느 정도 좀 접점을 찾아 나가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월요일이죠. 오늘 월요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어제 이 스티브 비건 특별 대표가 중국에서도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어쨌든 비핵화 문제를 이 한중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정상회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또 한 번 이제 북한 측에다가 이제 중재 요청을 할 텐데. 네. 근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북한 편을 많이 드는 쪽으로 갔어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처음으로 이 제재 문제에 대해서 적극 완화해라. 풀어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2일이면 지금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전부 다 귀환해야 되는 날입니다. 네. 그러면서 본다면 제재 효과가 상당히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측면을 보면 지금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가 제시했던 남북 철도 연결 이런 것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뭐 평화 경제 구상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제재를 절대 약화시켜서 안 된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아마 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즉 북미회담을 어떤 면에서 보면 중재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우리 입장은 또 평화 경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 또 그것이 중국과는 또 맞닿아 있는 입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협상을 중재를 요청을 하겠지만 예.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입장과 크게 바뀌어질 건 없지 않는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이 북미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면에서 사실 연말에 돌파구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발 뭐 큰 일이 없이 연말을 좀 보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